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눈앞의 마이크로한 디테일에만 집착하는 근시안적 머저리들. 유난히도 인티제들은 싫어하는 유형의 인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인티제들은 높은 성취 욕구와 자율성을 향유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큰 관심을 두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. 자신의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빌리기보다는 혼자 실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 조직 생활에는 취약한 성향입니다. 인티제들은 높은 자율성과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디 인생이 마음대로 되던가요? 회사원이 되어버린 인티제들은 어쩔 수 없이 사회화를 위한 고난의 행군을 지속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. 우리 박 선생님이 이런 고민을 댓글로 달아주셨네요. 문과 백그라운드인 영업관리직 2년차 INTJ 직장인입니다. 그나마 실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조직에서 약간의 인정을 받기는 하지만 눈치, 스몰톡, 사내 정치 등 관계적인 부분에 무관심하고 제 일만 하다 보니 점점 더 섬이 되어가는 느낌이 드네요.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인티제의 성취 욕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하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니까요. 업무 성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정량적으로 측량될 수 있는 그런 직무는 상황이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. 이 직장인 성향을 단일선상에 표현해보면 양극단의 과업 중심적 혹은 관계 중심적 성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. 인티제들은 과업 중심적 성향이 강할 겁니다. 아무리 사회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활동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관계보다는 과업에 집중하는 걸 선호할 수밖에 없죠. 이 회사 생활을 하기 전에는 내가 늘 옳다 생각했지만 제가 경매라는 종류의 인간도 사회와 조직에서 쓰임새가 있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 나보다 나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니 자존감이 흔들리기도 하네요. 인티제가 경매라는 종류의 인간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변화가 싫고 귀찮다는 이유로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고인물들, 일은 안 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면서 윗사람들에게 싸바싸바 하면서 생명 연장하는 월급 루팡들,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눈앞의 마이크로한 디테일에만 집착하는 근시안적 머저리들. 유난히도 인티제들은 싫어하는 유형의 인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 웹툰의 제목처럼 타인은 지옥입니다. 그 타인들로 겹겹이 레이어드된 이 삶의 현장에서 인티제들은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. 우리가 그리도 싫어하는 인간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죠. 나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어 보이는 인간들이 조직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가지고 나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기 때문에 이 괴리감은 커질 수밖에 없죠. 사회에서 고립적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가 되길 바라며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겠지만 결국 사람이 뒤섞여지는 사회에서 나라는 사람의 단점이 어디까지 융화될 수 있을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. 그래요. 더럽고 치사하지만 먹고 살려면 어쩌겠습니까? 인티제들은 가면을 써야 합니다. 이 조직의 위계 질서에도 적응을 해야만 하죠.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나와 그들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획정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. 이 모순적이고 대립적인 상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내가 조직에서 박탈당한 자율성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생업을 찾아보는 일밖에 없지 않을까요? 회사에서 이 모난 부분을 어느 정도 다듬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네요. 구체적인 방법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이론적으로는 조직 내 다양성이 적정 수준 유지되는 것이 조직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더 유리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한국의 조직은 다양성을 말살시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. 인티제는 특히 학살 위기에 처해지는 것 같아요. 이런 상황에서 인티제들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될까요?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나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해줄 수 있는 기업으로의 이직을 해봅시다.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의 조직일수록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 클 가능성이 높겠죠. 이 회사원이라고 다 같은 회사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내가 수행하는 업무에서 나름의 전문성을 쌓고 또 컨텐츠화할 수 있는 회사원이라면 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. 이 관계보다는 과업 중심적인 회사에 늘 레이더를 세우고 탐색하면서 내 커리어를 개발해 봅시다.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직을 하는 거죠. 이게 가능하다면 이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. 다만 잘 나가는 회사로 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잘 나가야 된다. 이런 문제가 있겠죠. 두 번째, 조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제거해야 됩니다. 1번보다는 이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. 회사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곳이라는 나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. 회사에서 인정받고 회사에서의 지위를 나의 자아와 연동시키려는 이 시도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. 회사는 임금 창출을 위한 무미건조한 삶의 현장일 뿐이고 진짜 나의 삶은 회사 밖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. 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. 이 회사는 이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시드머니를 얻기 위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그것도 아니다. 그럼 지금부터라도 전문직으로의 전환을 해야겠습니다. 아무리 요즘 전문 자격사가 흔해졌다고는 하지만 회사원보다는 높은 자율성과 성취 욕구를 충족시켜줄 겁니다.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고요. 그 생각들 다음 영상에서
취합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발.